만에 주가가 3배 가까이 오른 기업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무슨 작은 테마주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데이터 저장 장치로 유명한 샌디스크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정말 엄청난 상승세였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데이터 스토리지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뜨거운 논쟁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웨스턴 디지털이나 시게이트 같은 다른 기업들도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거든요. 사실 이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경기 순환주의 거의 대명사였잖아요. 맞아요. 시장이 좋을 땐 엄청나게 올랐다가 또 안 좋을 땐 정말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그래서 투자자들이 예측하기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종목들이었죠. 네,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타는 전형적인 상품주, 커머디티 네임즈로 여겨졌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판이 바뀌었죠. 이젠 불황 사이클이 아예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른바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토론을 바탕으로 과연 이번에는 정말 다른 건지, 슈퍼 사이클을 주장하는 쪽의 근거는 뭔지, 그리고 역사는 반복될 뿐이다 라고 경고하는 쪽의 논리는 또 무엇인지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논쟁이 거대한 AI 트렌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알아보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그 슈퍼 사이클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경기가 좋아서 반짝 호황을 누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슈퍼사이클은 기술 혁신 같은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수요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폭발하면서 산업의 체질 자체가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체질 자체가 바뀐다. 네, 그 결과로 기업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 즉 리레이티드 되는 거죠. 과거의 잣대로는 더 이상 평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반도체 주식은 주가 수익 비율, PER이 가장 낮을 때, 그러니까 가장 싸 보일 때가 오히려 고점 신호라는 말까지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전형적인 사이클 주식의 특징이었어요. 그만큼 사이클이 명확했는데 지금은 그 공식이 깨졌다고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됐다고 외치고 있는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믿는 사람들, 이번엔 다르다고 외치는 슈퍼사이클 긍정론부터 한번 들어보죠. 이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뭔가요? 핵심은 역시 AI입니다. 역시 AI군요. 네. 그런데 AI 혁명이 단순히 엔비디아의 초고 성능 GPU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걸 시장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AI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가 생기고 처리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어딘가에 반드시 저장되어야 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메모리와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터져나오고 있다는 게 긍정론의 핵심 논리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저도 최근에 AI로 이미지 몇 장 만들어 보려다가 컴퓨터가 거의 다운될 뻔했는데 그게 다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과정 때문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런 폭발적인 수요, 과거 PC 혁명이나 스마트폰 혁명 때도 있지 않았나요? 이번 AI 수요가 그때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다고 보는 건가요? 그것도 결국엔 장비 교체 수요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긍정론자들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봐요. 질적으로요? 네, PC나 스마트폰 수요는 기본적으로 교체 주기에 묶여 있어요. 한 2, 3년마다 새 제품으로 바꾸는 시기죠. 하지만 AI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교체 주기가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영원히 늘어나고만 있죠. 비유를 하자면 스마트폰 수요는 2년마다 더 큰 물병이 필요한 것과 같아요. 하지만 AI 데이터 수요는 거대한 신도시 전체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확장해야 하는 그런 거대한 댐과 저수지를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하나는 주기적인 소비재고 다른 하나는 영구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죠.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일시적인 수요가 아니라 산업의 기반, 즉 펀더멘털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샌디스크나 웨스턴 디지털을 예전처럼 그냥 컴퓨터 부품 회사로 보면 안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기업들을 AI 생태계를 떠받치는 필수 인프라의 일부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높은 가치, 즉 멀티푼을 부여하고 있는 거고요. 한 베테랑 펀드 매니저는 이걸 두고 과거의 지도로는 새로운 대륙을 탐험할 수 없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와, 기존의 가치 평가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정말 설득력 있네요.
AI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GPU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토리지까지 연결된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면 당장이라도 스토리지 주식을 사야 할 것 같은데 분명 이런 열기를 아주 차갑게 보는 시선도 있겠죠. 당연히 있죠. 예, 예전에도 이번엔 다르다는 말은 위기가 오기 직전에 가장 많이 들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경고하는 회의론자들의 목소리도 아주 큽니다. 토론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마이크론의 최근 주가 급등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 problematic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지금의 열기가 과거의 거품 붕괴와 너무나도 닮았다는 거죠. 회의론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나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술적 해자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술적 해자요? 네, 냉정하게 말해서 메모리나 스토리지 칩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최첨단 GPU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만들기 덜 어렵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거든요. 아,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엔비디아의 GPU 설계는 수만 개의 교차로와 신호등이 얽힌 거대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처음부터 창조하는 것과 같아요. 정말 극소수의 천재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반면에 메모리 칩은 그 도시의 도로를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까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따라붙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회의론자들은 AI 시대가 왔다고 해서 이 본질적인 차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누군가 돈이 된다 싶으면 설비 투자를 늘릴 거고 그럼 공급 과잉이 와서 가격이 폭락하는 과거의 불황 사이클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강력한 경고죠. 기술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으니 산업의 사이클도 결국 돌아올 거라는 지적이네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 같아요. 그럼 두 번째 근거는 뭔가요? 두 번째 근거는 시장의 대장주와의 불일치 현상입니다. 불일치요? 네. 이번 AI 붐을 이끌고 있는 총사령관은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스에서 지적하듯이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8월 이후로 사실상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젠슨 황 CEO가 아무리 낙관적인 전망을 내놔도 주가는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죠. 심지어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이 다른 유망한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려고 엔비디아 주식을 팔았다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듣고 보니 이상하네요. 총사령관은 진격을 멈췄는데 후방에 있던 보급 부대 격인 스토리지 기업들만 앞으로 돌격하는 모양새니까요. 이건 좀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회의론자들이 정확히 그 점을 지적해요. 특히 3개월 만에 3배가 오른 샌디스크의 경우는 더 극단적으로 봅니다. 이건 펀더멘털의 변화라기보다는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이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손실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숏 스퀴즈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 슛 스퀴즈. 네. 혹은 AI라는 테마에 묻지마 자금이 몰려드는 일종의 기술적 광란 상태에 가깝다는 분석도 있고요. 이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상승이라기보다는 돈이 돈을 부르는 수급 논리에 따른 거품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그렇군요. 한쪽에서는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 혁명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과거에도 수없이 봤던 투기적 광풍일 뿐이라고 하니 정말 헷갈리네요. 그럼 이 현상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을까요? 슈퍼사이클도 거품도 아닌 제3의 해석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순환, healthy rotation이라는 관점이에요. 건강한 순환? 네, 이건 시장 전체로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이죠. 순환이라면 돈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시장에 현명한 자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진 주식, 예를 들면 엔비디아에서 일부 빠져나와서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 AI의 수혜를 확신히 받을 수 있는 다른 유망한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 비유하자면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에게만 의존하던 팀이 다른 선수들에게도 공을 돌리면서 더 안정적이고 강한 팀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같아요. 오, 그렇군요. 특정 종목에만 돈이 쏠려서 거품이 터지는 위험을 피하고 시장의 저면 자체가 넓어지는 건강한 과정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춤하는 게 약세장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좀 걱정됐는데 완전히 반대 해석이네요. 그럼 이 순환 관점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은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연 대만의 TSMC 같은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입니다. TSMC요? 네, 토론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게 언급됐어요.
TSMC 주가는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했는데 최근이 순환의 흐름을 타고 드디어 박스권을 뚫고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논리는 아주 명쾌해요. 엔비디아 칩이든 AMD 칩이든 아니면 구글이나 아마존이 자체 개발하는 AI 칩이든 현존하는 거의 모든 최첨단 AI 반도체는 결국 TSMC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19세기 골드러시 때 금을 캐는 사람보다 청바지나 곡괭이를 판 사람이 더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랑 비슷하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누가 금을 캐던 곡괭이는 사야 하니까요. 완벽해요. TSMC가 바로 이 AI 골드러시 시대의 유일한 디지털 곡괭이 공급자인 셈이죠. 시장의 자금이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곳을 찾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는 아주 논리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이 건강한 순환이라는 관점에도 분명 주의해야 할 점, 일종의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함께 나왔어요. 지금은 시장에 돈이 넘쳐나니까 모든 게 좋아 보이지만 이 파티가 영원할 순 없다는 거예요. 특히 아직 돈을 벌지 못하는, 즉 흑자를 내지 못하는 일부 기술 기업들이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심각한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거나 투자 심리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스스로 현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생존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상승장이 모든 배를 띄우는 밀물처럼 보이지만 썰물이 시작됐을 때 누가 수용복도 없이 헤엄치고 있었는지가 드러난다는 워런 버핏의 말이 생각나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순환 장세가 마냥 건강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경고가 함께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해보자면 오늘 우리는 데이터 스토리지 시장을 둘러싼 세 가지의 팽팽한 시각을 살펴봤어요. AI가 가져온 구조적 성장, 즉 새로운 대륙의 발견을 믿는 슈퍼사이클론. 네. 그리고 기술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며 과거의 거품 붕괴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 경고하는 회의론. 그렇죠. 마지막으로 특정 주도주에서 다른 유망주로 자금이 옮겨가는 건강한 순환론까지요. 맞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어떤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를 맞추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명이 실제 산업과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애쓰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이죠. 이번에는 다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역사는 반복된다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줄다리기인 셈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논의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그 줄다리기에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주목해서 봐야 할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은 AI가 만들어내는 막대한 데이터 수요가 과연 일시적인 골드러시인지 아니면 도시의 영구적인 수도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인지 그 본질을 가리는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골드러스냐 수도 시스템이냐? 와, 정말 명쾌한 비유네요. 전자는 단기적인 광란에 그치겠지만 후자는 산업의 지형을 영원히 바꿔놓겠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 분야를 지켜보실 때 이 질문을 계속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지금의 이 상승세가 진정한 슈퍼사이클이라는 지속 가능한 파도에 올라탄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광란에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것일까요? 그 시험대는 아마도 1년 뒤 정말로 시장에 현금이 필요해졌을 때 명확히 드러날 겁니다. 그때가 됐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거대한 AI 혁명의 진짜 승자를 가려내는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